내 삶을 잡아먹지 못하도록 우리는 단단해져야 합니다. 그 시작은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데서 출발합니다. 제가 결국 다 잘 될 것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요. 이게 바로 저의 비관론적 낙관주의입니다. 저는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정치를 하기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던 아주 오래된 생각입니다. 근데 이건 저의 오래되고 아주 단단한 생각입니다. 그런 단단함 때문에 이쪽 저쪽에서 집중적으로 음해받는 입장에서 계엄저지, 영부인 문자 익십, 통일교 만남 거절 등 혹시라도 빌미가 될 수도 있었던 여러 가지 유혹적인 선택의 상황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용기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간 우리는 일상이 파괴되는 장면들을 너무도 많이 목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여기서 다짐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지켜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미래로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비겁하게 숨지 않고 무책임하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있고 발 디딜 곳 하나 보이지 않아도 멈춰 있거나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지만 우리가 함께라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겁니다. 함께 미래로 갑시다. 이제 뭉치고 말하고 행동합시다. 고맙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 밖에 로비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옆에 따로 보는 스크린방에도 그렇고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습니다. 제가 이 행사를 처음 한다고 했을 때 더 큰 장소에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여기 많이 계셨는데 우리 박정우 의원님들을 비롯해서, 그런데 역시 원래 형님들 말을 왜 잘 들어야 되는지 알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더 큰 데서 해보죠. 제가 그 책에서 인생 내내 가져가게 된 생각이 있습니다. 매일같이 세수를 하고 면도를 하게, 유리 조각으로 면도를 해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말이야. 그게 네, 안녕하세요. 월요일 통역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유병선님, 한동훈 대통령, 아이고 미미님, 한동훈님 늘 응원합니다. 한동훈님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 서필경님 반갑습니다. 베르코님 모두 안녕하세요. 예, 잘 지내고 계시죠? 예, 썸네일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통령 방송 26년 4월 27일 방송. 백악관 기자단 만찬장 트럼프 세 번째 암살 시도. 명청대전에서 정청래 압승했다. 한동훈 국힘과 연대는 손해다. 아, 저는 그 한동훈 대표가 국힘과 연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게 뭐 동남풍을 불어야 된다,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연대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예. 제가 그 내용이 뭔지 오늘 한번 잘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근데 확실히 정청래가 세긴 센 모양이에요. 정청래 뜻대로 다 됐어. 김용 떨어지고, 하정우 올라가고, 야, 정말 제가 그랬죠. 이재명은 이제 꼬라박을 일만 남았고, 정청래는 올라갈 일만 남았다. 정말 제가 세 달 전에 얘기했나요? 제가 진작에 얘기한 것들이 그대로 현실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정말 그 정청래가 그러는 거 이유가 뭐라고 했죠? 대선 후보. 그러니까 부동의 대선 후보의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고 있다. 그러니까 정청래 뒤에는 김어준, 그리고 문재인. 여러분, 이재명이 문재인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도 제가 오늘 한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증거가 있어요.
자, 먼저 그 트럼프의 암살 얘기를 이제 간단하게 하자면 이 만찬장이 굉장히 중요한 만찬장이었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우리로 치면 이제 청와대 출입기자, 여기 이제 백악관 출입기자 들을 갖다가 1년에 한 번씩 그 뭐 격려도 하고 뭐 하고 하기 위해서 한다는데 여기 참석한 사람을 보면 이 자리가 얼마만큼 비중이 있는 자리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만찬장에 참석하신 분. 일단은 대통령, 부통령? 그러니까 이게 미국 이제 서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서거하면 그 다음이 부통령, 부통령이 서거하면 그 다음이 하원의장. 이렇게 이제 서열로 이렇게 했는데 그 서열에 그 1위, 2위, 3위는 빼고 4, 5, 6 다 참석했다는. 그러니까 이 지금 그 기자단 만찬장이 얼마만큼 비중이 있고 얼마만큼 중요한 자리였던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 FBI 국장은 말할 것도 없고 잠깐 모든 핵심 인물이 참석한 데에 이게 암살 시도가 이루어졌다. 참. 그래서 지금 언론에서는 제가 그 어제 이렇더라 방송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뭐냐. 이 경호원이 자기를 갖다가 총알바지 한 거죠. 방패로 해갖고 트럼프, 이 뒤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있습니다. 트럼프를 몸으로 사수를 했다. 그 얘기를 제가 어제 이렇더라 방송에서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언론에서 제가 이 얘기도 잠깐 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그 유용선사 피혹 당시에 이렇게 근데 잠깐 했습니다. 근데 뭐 이런 근데 좀 늦었죠. 사실은 그때 당시에 좀 빨리 좀 어떻게 조치가 됐으면 정말 그 유경수 여사님이 돌아가신 거는 저 대한민국에 아주 큰 손실이었다고 봅니다. 그분이 살아계셨으면 아마 나라가 더 잘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범인은 잡혔고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이 영상 보면 이제 쏜살같이 이렇게 뛰어들어오는 그런 영상입니다. 엄청 빨라요. 달리기 100m 뭐 한 11초, 11초, 12초. 엄청 빨라요. 그래서 어쨌든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제가 서 말씀드린 대로 뭐 이게 세 번째 저격인데 세 번째 암살 시도인데 결국은 이렇게 뭐 에브라임 링컨이라든가 이렇게 뭔가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을 한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암살의 희생자가 되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제가 어제 이렇더라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약간 논란이 되고 있는 대통령을 갖다가 먼저 대피시켰다. 지금 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 스스로가 어떻게 해명을 했냐. 무슨 일 일어나는 건지 보고 싶어서 요원들을 잠시 제지하고 좀 더 지켜보자라고 내가 말했다. 그래서 내가 좀 늦게 피신했다.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언론에서는 이게 좀 카바 쳐주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 경호국 사람들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언론도 있지만 저는 그냥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의 제가 성격을 보면 충분히 이러고도 남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 총력범은 여기 보면 필요하다면 거의 모든 사람을 제거할 의향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뭐, 총으로 무장하고 칼로 무장하고 장관 온갖 무장하고 오늘 또 얘기 들어보니까 권총 사격장에서 그러니까 굉장히 계획범이에요. 오랫동안 준비를 했더라고요. 사격 연습을 하고 또 총을 구매하고 그걸 숨기고 그래서 그 가족들의 증언이 오늘 좀 나왔습니다. 범행한 사람들의. 그래서 굉장히 최근에 급진적인 정치 성향으로 딴 사람이 됐다. 그렇게 가족들이 지금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런 거 보면 미국 사람들은 솔직해요. 사실
여러분 사실 제가 미국에 한 4년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보면 미국 사람들 그렇게 거짓말을 잘 안 합니다. 예. 아니, 특히 백인들은 그렇게 거짓말하지 않아요. 그 약간 좀 인종차별 그런 느낌이 아니 그러니까 실적으로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어쨌든 간에 흑인들은 거짓말 좀 해요. 예. 그렇게 해갖고 하는데 사실 백인들은 뭐 그러면 그러고 아니면 아닌 거고 왜냐하면 미국에서 가장 심한 욕 중에 하나가 You are liar, 너 거짓말쟁이다. 이걸 굉장히 듣기 싫어하고 되게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싸울 때 많이 쓰는데 상대방을 갖다가 약 올리려고 그 좀 돋게 올라오게 하려고 뭐 You are liar 그렇게 쓰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 거짓말을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수치로 생각을 한다. 이게 문화예요.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의 일이지만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예. 애가 이렇게 변했다. 우리 오빠가 이렇게 변했어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무슨 카바쳐 주려고 얘기한다 이렇게 자꾸 이걸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언론들이 많이 있는데 한국 언론들은 다 그렇게 지금 해석하고 있습니다. 카바쳐 주려고 그랬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진짜일 수 있다니까요. 그분들이 아직 미국의 문화를 잘 이해를 못해서 그냥 한국식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국은 어쨌든 간에 뭐 체면 지키고 카바쳐주고 내 편은 어떻게든지 보호해주고 상대방은 어떻게든지 죽이고 그게 좀 한국의 정치 문화 아닙니까? 미국은 많이 다르다. 이란 전쟁에 서 이제 뭐 이렇게 떴습니다. 어쨌든 2차 협상이 무산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사흘이면 이란 석유 저장 한계가 있다. 관련시장 폭발할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그 이란 뭐 국회의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언론에서는 얘기하지 않는 지시. 이게 김진 앵커의 모토라고 그랬잖아요. 언론에서는 말하지 않는 지시.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란 인터내셔널이라는 여기가 비교적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그래도 소식을 전한다. 이란 인터내셔널. 혹시 여러분이 그 SNS 서치하시면은 요 이란 인터내셔널을 좀 주의 깊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서 지금 이제 마지막 황사자 이제 팔레비.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석본, 구글 번역본. 이란의 망명 왕세자 레자 팔라비는 금요일 유럽 언론이 이란의 대량 학살과 처형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스톡홀름과 베를린에서 기자들과 여러 차례 만났지만 그 누구도 이란의 시위대 살해나 최근 정치범 처형에 대해 질문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팔레비 왕세자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그들은 미국을 비판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47년간 우리 국민을 학살한 독재자를 왜 죽였는지 묻는데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았다. 정작 학살을 자행하는 정권을 비판하는 데는 관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유럽이 우리와 함께하든 당신들의 기자들이 제 역할을 하든 당신들의 정치인들이 행동할 용기를 보여주든 나는 비록 홀로 싸워야 할지라도 내 국민과 조국을 위해 싸울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그 한국 언론도 지금 똑같은 입장인데 지난주에 여러분 그 독일에서 그 베를린에서 팔레비 그 왕세자가 지나가는데 뒤에서 케첩을 갖다가 테러 케첩 테러한 거를 한국에서도 방영을 했어요. 그거를 한국 언론도 그거를 보도를 했는데 그 사람이 왜 그 베를린에 갔는지 그거는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한국 언론. 너무 웃기지 않아요? 이게 테러를 당했으면 예를 들어 케첩 테러를 당했다. 그러면 아니 그 사람이 왜 베를린에 갔고 무슨 일이 있어 갖고 반대 세력이 케첩을 갖다가 뿌렸는지 그걸 갖다가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케첩 세례 다 했다. 그 끝이야.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이 레자 팔레비를 갖다가 디스하는 거죠. 가치가 없다. 너는 테러 당해도 싸. 그러니까 레자 팔레비는 뭐예요? 팔레비 왕조의 부패. 그것 때문에 이란 혁명이 일어났고 그래서 너희는 다시 정권을 잡으면 안 된다. 지금 그런 논조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해서 세운 그 이란 혁명 정부가
할레비 왕정보다 더 잔인하고 더 철저하게 국민을 갖다가 노예로 착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이 팔레 왕세자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아니, 왜 미국과 이스라엘만 비난하냐, 이런 거야. 도대체 미국과 이스라엘이 왜 그런 독재자 그룹을 갖다가 살해하고 리더그로 한 100명쯤 죽이지 않았습니까? 표적으로 삼아갖고 왜 그런 그룹을 갖다가 왜 그것만 비난을 하고 정작 50년 동안 정확하게 47년이죠. 47년간 국민을 갖다가 노예처럼 고요를 쥐어짜갖고 자기네들은 똥똥거리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지난주에 그 자기네들은 스페인 가서 살고 있습니다. 전용기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여자 하나 끼고서 가서 침대에 아니 그 지가 찍은 거야. 지금 뭐 다른 사람이 몰래 몰카가 아니에요. 자기가 자랑스럽게 그걸 갖다가 찍어갖고 자기 SNS에 올린 거예요. 그걸 갖다가 캡처해서 보도를 한 겁니다. 저는 그걸 갖다가 돌직구쇼에서 봤다고 그랬죠. 김진 앵커. 혹시 그래서 마음에 들어요. 김진 앵커가. 딴 데서는 그런 걸 보도를 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 왜 보도를 안 하냐. 그런 얘기예요. 그 정작 그 이 혁명 정부의 만행, 혁명 정부의 잔인함, 독재, 국민의 착취 그런 거에 대해서는 왜 언론들이 함구를 하고 있느냐. 질문 하나 없더라, 도대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란 시위대가 뭐 5만 명 이상 죽었다고 합니다. 트럼프 말에 의하면 뭐 4만 7천 명. 전 그렇게 어마어마한 수를 두고 잡혀간 사람도 35만 명. 법적으로 정식으로 교수형당 대법원장에서 의해서 교수형만 한 600명. 이런 거 하나도 보도를 안 한다고요. 유럽 언론들이. 그거 뭐 유럽 언론뿐만이겠습니까? 미국 언론도 보도 안, 하고 한국 언론도 보도 안 하고 지금 다 보도를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진실을 알려면은 SNS를 좀 검색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 잠시만요. 네. 제가 여러분의 책글을 갖다가 성실하게 좀 읽어드리기 위해서 핸드폰으로 제가 이걸 갖다가 띄워 놨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또 잘 안 넘어가요. 네. 그래서 핸드폰으로 더블 체크를 갖다가 하면서 여러분의 책글을 제가 확인하는 게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 팔레비 왕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실 아닙니까? 이게 정말 진실이죠. 모르겠어요. 뭐 팔레비 이분의 아버지죠. 그러니까 이분의 아버지가 독재를 그렇게 해갖고 그 혁명이 일어나고 뭐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들이 이제 백발이 돼갖고 벌써 47년 전 아닙니까? 아들이 백발이 돼갖고 나는 끝까지 내 국민과 조국을 사랑한다. 그래서 국민과 조국을 위해서 싸울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제가 왜 썸네일에 그 명청에서 정청래의 압승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하정우가 나온다네요. 자 오늘 기사에 보니까 정청래가 하정우를 만나서 2시간 선택했다. 좋은 소식. 그래갖고 뭐 오늘 왜냐하면 이게 30분 전에 사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미래 기획수석 뭐 이걸 갖다가 뭐 오늘 사퇴를 한다. 뭐 이런 기사가 떴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출마를 한다는 얘기죠. 하정우 씨도 나이가 적지 않네요. 얼굴이 동안이라서 그랬는데 49세예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뉴스토마토 이거 이제 좌파 중에 좌파라고 그랬죠. 뉴스토마토 그다음에 미디어토마토
그러니까 미디어 토마토는 여론조사 기관이고 뉴스 토마토는 일반 뭐 유튜버 언론 뭐 이런 기관입니다. 지네들끼리 지네들끼리 조사한 거죠. 했더니 이제 좌파들 시각에서는 이렇게 보이고 싶은 거죠. 35, 28, 26 이렇게 보이고 싶은 거죠. 제가 지난주에 보인 건 뭐죠? 박민식의 지지율은 3%인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엇비슷하게 한동훈하고 박민식은 이렇게 막상막하로 보이고 싶은 거고, 근데 하정우는 부동의 일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좌파의 심정이겠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 사백경님, 박민식, 이영풍 경선한다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힘 입장에서는 한 명이 나와야 되죠. 한동훈은 국힘이 아닙니다.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된다. 무소속이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무소속이다. 그러니까 뭐 이영풍도 약간 좀 극우의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뭐 일단 국힘 안에서는 단일 후보가 나와야 되니까 경선 형식을 통해 갖고 한 명을 뽑아야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자꾸 이렇게 연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오늘도 지금 이런 연대 얘기를 하거든요. 자, 이거 보면 박형준 지금 이제 확정이 됐죠. 부산시장 후보, 국힘의 후보로 확정이 됐죠. 그러니까 박형준하고 한동훈이 연대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지금 이게 키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또 해석을 하더라고요. 박형준이 지금 명예선대위원장이 김문수를 추대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뭐야 완전히 지금 장동혁은 배제한 상태에서 지금 선거를 다들 치르겠다는 거잖아요. 지역 선거를. 장동혁이 오면 오히려 그거는 간표다. 표 떨어지는 얘기다. 그런데 그럼 김문수를 왜 추대했느냐? 이거는 박형준이 한동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추대를 한 거다. 왜? 김문수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한동훈은 국힘의 보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장동혁이 막 반대를 하고 난리를 쳐도 이 김문수를 통해 갖고 그래갖고 한동훈을 갖다가 얼마든지 끌을 뭐 이런 식의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 물론 박현준 입장에서는 한동훈을 끌어들여야죠. 지금 실질적으로 전재수의 그 뭐 까르띠에 시계 그거로 한동훈이 딥다 까는 바람에 박형준 지지율이 엄청 폭등하지 않았습니까? 그 맛을 봤기 때문에 박형준은 어떻게든지 한동훈과 클린칭 하려고 할 거예요. 예, 붙잡고 안 놔줄 겁니다. 하지만 한동훈 입장에서 보면 그거는 불리하다. 한동훈이 보궐선거를 치르는데 그건 마이너스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번에는요. 한동훈은 국힘의 이미지를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수재건 동남풍을 일으킬 거다. 이게 뭐 한동훈이 암시적으로 무슨 국힘과 연대해 갖고 선거를 치를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거는 정말 무식한 얘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보수재건의 동남풍을 일으킬 거는 뭐냐 하면 한동훈 지금 그 북구 갑에서 지금 이제 나오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뭐 주민들 하면서 1대1로 뚜벅이처럼 내가 다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힘을 모아서 너희들도 당선이 되라. 그 얘기예요. 각자 살아남아라. 그 얘기예요. 내가 한동훈이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울산시장 가는데 가갖고 선거 유세해 줄게. 이 얘기가 아니거든요. 내가 뭐 부산시장 가갖고 선거 유세해 줄게. 이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정신 차리고 제대로 선거 잘 해갖고 이 뭐야 이 영남 지방에서 이게 바람을 일으켜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이 절대 무슨 거기 지방선거 가고 손들고 투자 찍어주겠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물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한동훈을 갖다가 끌어들이면 당연히 자기가 더 표를 많이 얻으리라. 그래서 어떻게든지 한동훈을
그 선거 유세장에 나오게끔, 뭐 압박도 하고 꼬시고 막 난리를 칠 텐데, 한동훈은 절대 거기 가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본인이, 일단 배지를 먼저 달아야, 본인이 힘이 있어야 그 다음에 뭘 도와주고 말건 하지, 본인이 아직 배지도 달까 말까 확정도 안 됐는데, 무슨 가갖고 선거 유세를 도와주고, 무슨 부산시장 유세를 도와주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연대와 관련해 갖고 아, 삼시형님 이영풍이 이겼으면 좋겠어요. 정말 재밌으시네. 이영풍이 이겼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박민식이 그 북구갑에서 한번 국회의원이 된 적이 있지 않나요? 이영풍은 어쨌든 초짜고, 근데 확률적으로 보면 이제 아마 해도 경선하면 박민식이 되겠죠. 이영풍보다는. 이영풍은 약간 좀 듣보잡 아닙니까? 열정 TV님. 근데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영풍이 되면 정말 대박이네요. 정말 이영풍이 되면 대박이야. 근데 사실 그게 이제 모르는 게 지금 국힘은요, 그구들이 누굴 선택하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영풍이 듣보잡이지만 만약에 그구들이 이영풍을 선택하면 당연히 박민식이 떨어지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상필 형님 말씀대로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예, 열정재민님, 월요일 방송 잘 듣겠습니다. 한동훈 쇼츠 너무 재밌어요. 예, 요즘 보세요. 한동훈의 페이스북 들어가서 쇼츠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유천생 감독님, 안녕하세요. 되었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하프기님, 재선함, 박민식, 두 번 됐군요. 예, 어쨌든, 그러니까 좀 지명도가 있죠, 아마도 박민식에.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여기 보면, 지금 이제 배현진, 제가 요새 배현진한테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정치 거물로 지금 성장하는 과정에 있다. 자, 배현진이 뭐라고 그랬느냐? 한동훈 무공천 하든 지원해야 사실상 국민 후보다. 지금 이거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박형준이 얘기한 그 부산시장 도와줘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지금 배현진의 방점이 어디에 찍혀 있죠? 무공천 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왜? 아니, 한동훈 사실 다 국힘 후보, 그러니까 국힘 후보의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니라 배현진의 강조점은 뭐예요? 국힘이 거기다가 후보 내면 안 된다. 이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공천을 하던 지원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야? 국힘 후보 내지 마라. 거기 지금 방점이 지금. 이게 연대하고 연대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배현진 의원 얘기하는 거는. 그 다음에 자, 신지호 의원이 또 페이스북에 쓴 걸 한번 보겠습니다. 장동혁이 퇴진하면 15대 1, 지금 이제 15대 1은 뭐예요? 광역 그 단체장, 광역시도지사. 지금 16석인데 15대 1, 지금 1이 뭐라고 그랬죠? 경상북도 도지사 빼고는 나머지를 다 민주당이 차지할 거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8대 7로 급변한다. 이거 퇴진해라. 이런 얘기예요. 빨리 퇴진해라.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쭉 설명이, 저는 퇴진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4월 25일 토요일, 4월 26일 국힘 일정, 통상 업무 했는데, 이게 D-이게 선거일이죠. D-3구인데, 당 사역 일정이 연이틀 없다. 이 얘기를 오라는 데가 없잖아요. 누가 지금 지도부 오라고 그럽니까? 장동영을 비롯해갖고, 뭐, 최고위원들 부르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 토요일, 일요일 날, 아무도 부르는 데가 없으니까 일정이 없어. 정말 이런 선거 처음 본다는 거지. 지금 상황이 이렇다. 그런데 무슨 놈의 국힘과 연대입니까? 이거 한동훈이 만약에 국힘과 연대하면 한동훈은 너무너무 손해본다. 예.
있던 이미지마다 국힘 이미지, 지금 무소속 이미지를 가져가야 되는데 국힘 이미지가 한동훈한테 덮어 씌우는 순간 안 찍습니다. 저라도 안 찍어요. 네. 어쨌든 국힘 후보는 무조건 안 찍습니다.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왜 국힘 후보를 무조건 안 찍느냐? 여러분, 이거는 그냥 그 여론조사에서 이미 밝혀진 상황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렇습니다. 여기 보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예요? 국힘 후보를 갖다 찍겠다는 게 20이고 민주당 후보들이 48이에요. 근데 선거는 무당층이 좌우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무당층, 중도층은 더 심해요. 이 국힘을 증오하는 그 수준이 12%만 국힘을 찍는 거야. 그리고 51%가 중도층에서 민주당 찍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번 선거는요, 이게 지방선거가 됐건 보궐선거가 됐건 간에 국힘 이미지를 가지면 떨어지는 겁니다. 정말 제가 얘기해 되고 싶은 분들은 빨리 무소속으로 나오세요. 찰당하시고 갖고 정말 내가 뭐 시장 되고 싶고 도의사 되고 싶다. 그럼 빨리 탈당해 갖고 무소속으로 나오는 게 당선 확률이 훨씬 높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한동훈한테 이게 국힘하고 한동훈이 연관이 있다. 이렇게 프레임을 가져가면 한동훈 표는 줄어든다. 늘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줄어든다. 이게 중도층이 찍으려고 해도 한동훈이 국힘이었어? 국힘으로 간대? 국힘하고 같은 편이래? 그러면 찍지 말아야지. 차라리 민주당 찍어야지.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차라리 하정우 찍겠다고 나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동훈 입장에서는 이게 국힘 이미지를 절대 가지고는 안 된다. 그냥 무소속, 한동훈은 무소속이다. 국힘하고 나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가야 한동훈은 배지를 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육전생 한동훈이 박가는 북구에서 국회의원하고 나중에 수도권으로 그런데 구포초에서 친인척 동문 고정표 결국은 제명 아파트 허가 농가 2파전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왜 그 정청래가 압승이냐. 그러니까 명청대전에서 정청래 압승은 이거예요. 그 증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님 말씀하신 대로 육전생은 어쨌든 한동훈은 구가 일정 부분 깎아 먹을 테니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 맞습니다. 저희가 바라기는 그 50% 이상 압도적인 표수로다가 승리하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 북구갑에도 구구가 있을 거잖아요. 제가 어제 방송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구구들이 한동훈 면박주기에 나섰다. 그래갖고 아줌마 하나 대동해갖고 지금 난리를 친 게 있잖아요. 제가 그 증거를 갖다가 또 보여드릴게요. 지금 이 극우들은 어떻게든지 한동훈을 죽이려고 난리나를 치고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이 타이틀이 뭐죠? 장동혁 지지 모임입니다. 장지모라고. 이 장동혁 지지, 아니, 극우 모임이겠죠? 장동혁 지지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극우 모임다. 얘들아, 침입자가 맞다. 이렇게 하고, 누구세요? 이렇게. 동네 아저씨, 동네에서 처음 봤는데. 해갖고 한동훈을 갖다가 이렇게 왕따시키고 한동훈을 면박주는 아니 나선 아저씨가 왜 내 동네 와갖고 어슬렁거려 뭐 이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은 민주당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극우들의 적은 민주당이 아니라 극우들의 적은 뭐야? 한동훈인 거예요. 어떻게든지 한동훈을 죽여야 돼. 절대 정치로 복귀하지 못하게끔 자관 죽이는 게 걔네들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살려도 한동훈은 죽여야 된다. 이런 생각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위기 때마다 10번 이상 구해주지 않았습니까? 민주당 위기 때마다. 그러니까 지금 국힘은 1.5 중대입니다. 민주당 1.5 중대.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이 국힘하고 무슨 콜라보를 해갖고 선거를 치른다? 이거는 자살행위예요. 한동훈 입장에서 보면은 나 국회의원 되기 싫어. 이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무슨 뭐 연대를 한다. 뭐 박현준하고 연대를 한다.
뭐 무슨 뭐 부울경의 뭐 국힘 후보들하고 연대를 한다. 절대 그런 얘기는 한동훈 지지자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 오히려 그거를 갖다가 그런 언급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단도리를 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그 명청대전 에서 이렇게 좀 얘기를 갖다 하자면 이런가요? 육선 의원님, 결국 중도표에 압도적 지지가 있어야 가능한데, 연대도 나름이지, 극우화된 국진과 연대, 연자만 나와도 중도표가 달아납니다.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야, 역시, 육천생 한동훈님과 제 생각은 참 비슷해요, 항상. 이렇게 보는 시각이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왜 그걸 하냐면 일단은 명청대전에서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재명은 거기 가면 안 된다. 꼬심에 넘어가지 마라. 여기 할 일 많다. 그게 사실은 이재명이 할 일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니죠. 왜냐하면 한동훈이 서원을 했습니다. 하정우 나와라. 서원했어요. 왜? 하정우 나오면 네 하정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재명하고 대리전이기 때문에 나하고 이재명하고 붙어갖고 누가 있는지 보자 하고 선전포고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재명이 하정우가 이기겠어요? 한동훈이 이기겠어요? 당연히 한동훈이 이기겠죠. 그러니까 이거 뭐야? 하정우가 지금 완전 쪽팔리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 하정우가 진 게 아니죠. 이재명이 진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은 끝까지 반대를 했습니다. 나가지 마라. 그런데 하정우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게 뭡니까? 결국 정청래의 힘이 더 세다는 거죠. 여기다 정청래, 하정우 만나 2시간 설득 좋은 소식. 자, 뿐만 아니라 또 증거가 또 있습니다. 명청대전에서 왜 정청래가 압승이냐. 제가 이거 방송기기 바로 직전에 속보로 떴는데, 자, 민주당, 한안갑의 이광재, 평택을의 김용남, 안상갑의 김남국 전략공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김용은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 김용이 누구죠? 이재명 스스로가 자기 측근이다. 이렇게 할 때, 걔가 무슨 측근이냐. 내 측근이라면 최소한 김용 정도는 돼야 내 측근이지. 이렇게 김용을 갖다가 레퍼런스로 삼을 정도로 이재명의 측근 중에 측근이에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공천하기로 했던 건 누가 하네? 정청래가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정청래가 김용은 안 돼.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 중에 아무도 찍소리 못하고 그냥 정청래의 말에 순종했다. 얘기 아닙니까? 자, 또 하나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평택을의 김용남, 제가 이거 지난주에 방송을 했죠. 평택을에 누가 나왔죠? 조국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요? 정청래가 운을 띄웠어요. 김용남을 우리가 전략 공천할 수 있다. 발칵 뒤집었습니다. 조국이 난리가 났어요. 왜? 김용남은 이게 뭐예요? 민주당에서 탈당했다가 최근에 다시 민주당으로 복당한 사람이고 그 김용남이 누구냐? 조국의 킬러예요. 조국의 아주 저격수. 그런데 그 김용남을 갖다가 확정을 했다는 거예요. 전략 공천으로 조국이 나오는 평택을에 김영남을 전략공천으로 했다. 그럼 뭐요? 이것도 정청래의 뜻이다. 이런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 결국 뭐냐? 명청대전에서 이제는 이재명은 그냥 허수아비다. 그냥 껍데기다. 그냥 대통령 자리 지키는 껍데기고 실권은 누가 쥐고 있느냐? 민주당의 실권은 정청래가 쥐고 있다. 그 정청래 뒤에는 누가 있느냐? 김어준, 문재인. 이게 한 팀이라고 그랬잖아요. 정청래, 김어준, 문재인이 지금 한 팀을 먹고서 지금 제2의 대통령 작업을, 22대 대통령 작업을 하고 있다. 정청래 대통령 세우기. 자,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과 문재인, 이재명과 정청래의 관계를 갖다가 우리가 어디서 엿볼 수 있느냐? 바로 여기서 엿볼 수가 있다. 여기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을 바라는 사람들, 이거 완전히 이재명의 호위대들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이 연임을, 아니 이게 헌법에 있지도 않은 모임을 만들어 갖고 연임 불가 아닙니까? 지금 헌법상으로는.
이재명의 연임을 바라는 사람들, 그러니까 완전히 이재명의 친위 부대들이 모인 같은데 거기에 어떻게 지금 나왔느냐? 문재인을 특검하십시오. 많은 국민이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 사람들은 이재명의 친위대들은 문재인을 최고의 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거죠. 많은 국민이 사실 나도 바라긴 바래. 문재인 특검은 내가 좌파가 아니라도 나도 바래. 내가 이재명 지지자는 아니지만 특검 좀 했으면 좋겠어. 이재명 씨, 이 지지자들의 이 호소를 좀 들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재인 씨를 꼭 특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임기 중에 이 많은 국민의 나도 포함된다. 이재명 지지자는 아니지만 이 특검에 관해서는 내가 지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 아이고, 지금 43분이 보고 계시는데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14,000명 구독자를 빨리 뚫어야 되는데 쉽지가 않네요. 여러분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한동훈 대표는요,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이 잘하고 있다는 그것도 이제 증거를 좀 보여드리자면, 지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오고 있거든요. 위도훈이에 보면은, 부산 시민 존경하며 믿어요. 그리고 이 손편지 아저씨께서 직접 손편지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부산 시민들 믿습니다. 네. 이번에 한동훈 꼭 찍어주세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이 이제 변호사 등록을 했다고 그래요. 고문 변호사. 그래서 한동훈 부산 북구 변호사 이렇게 하고 멋있게 사진을 갖다가 또 위도우니에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열심히 지금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온갖 데를 뭐 서빙도 하시더라고. 그 영상에 보니까 서빙 영상도 있어요. 밥, 밥 날르고 식당에서 그런 서빙 영상도 있고 제가 뭐 여러 가지 영상이 있습니다. 그 대박 사건은 뭐냐면 이거예요. 제가 왜 그랬잖아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빨지를 좀 해주십시오. 첫 번째 헐빨질이 뭐라 그랬죠? 해당 행위다. 장동혁을 갖다가 까대면 윤리위에 제소하겠다. 그래갖고 야 헛발질 제대로 했으니까 제발 한 명이라도 케이스를 좀 만들어 달라. 그러면 완전히 이제는 대박 치는 거다. 헛발질로 대박. 드디어 제 기대에 부응하게 헛발질을 갖다가 야 이거 뭐 제가 예언하듯이 맞췄는데 여기 오늘 기사에 어떻게 나왔느냐. 장동혁 해당 행위하면 후보도 교체해버리겠다 하고 겁박을 했는데 해당 행위 다음 날 배현진을 윤리위에 제소했다. 자, 배현진이 굉장히 정치 건물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또 이 얘기도 너무 재밌어갖고 제가 캡처를 해왔습니다. 미국에 열흘 동안 갔다 온 게 아무 성과가 없었다. 그러니까 배현진의 평가는 뭐냐? 미국에 있는 이른바 브로커나 로비스트라고 하죠. 이런 분들한테, 엉터리들한테 속아서 갔다 오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사기당했다. 쉽게 얘기하면. 배현진 얘기는 사기당했다는 거야. 장동혁이 이 엄중한 선거판에서 이 열흘 동안 미국에서 놀다 온 게 결국은 이 정치 브로커들한테 상의당하고, 여기 오면은 누구누구 만나게 해줄게. 이렇게 하고 국면 전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사기를 쳐갖고 상의당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다. 자, 그래서 배현진을 또 윤리위에 제소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징계 요청서 장 대표에 대한 비난과 조롱 멈추지 않았다. 당원 등의 지방선거 투표 참여 의지를 상실하게 하는 행위다. 그래갖고 윤리에 제소를 했다. 아,
정말 제가 생각한 대로 착착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확률이 높은 거죠. 한동훈 대표가 이제 배지를 달면 이렇게 해갖고 완전히 헛발질을 해갖고 스스로가 이렇게 망가지면 한동훈 대표가 배지 달았을 경우에 제3의 길을 걸을 수 있는 확률이 확 높아지는 거죠. 아니 이런 당에 누가 있으라고 하겠어요. 한동훈 대표가 있겠다고 해도 그건 지지자들이 적극 말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한동훈 대표에게 환경을 만들어줘야겠다. 그러니까 제대로 갈 수 있는 중이 제 머리에 못 박는다고요. 한동훈 대표가 스스로 환경을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야? 지지자들이 그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환경이 뭐냐? 이 국힘은 사라지게 만들고 그래서 꼭 투표하시고 전략적으로 투표하셔갖고 국힘 최종 지지율이 15% 미만으로 잡아주시라. 그리고 이렇게 헛발질을 한다. 그럼 뭐예요? 이제 선거 끝나면은 국힘은 사라지고 이 한동훈의 무소속 거기가 이제 힘을 키워갖고 결국은 한동훈이 원하는 그런 정당으로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연대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오히려 지지자들은 연대 반대, 연대 반대 그 얘기를 갖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야 이제 뭐 대놓고 그러니까 여기서 배현진의 스탠스가 좋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거 이제 우공천 또는 한동훈 지원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한동훈이 빼앗나는데 국힘이 딴지 걸지 말라는 거죠. 딴지 걸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이게 연대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 배현진의 스탠스로 한동훈 지지자들이 좀 결집해 갖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이고 숙님, 한통형님 응원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숙님. 새로운 아이디. 육천천 감독님, 쩔레나 찌시나 그놈이 그놈이지만 지자체 쩔레가 지휘에서 승리하고 차기당권도 잡으면 다음 총선에서 공천권 행사할 때 반대로 친짓 공천학살 반대로 재현될 것이고 그로 인해 개딸당 내분 극심해질 거고 그래서 국짐 정리하고 승부하면 승산 있고 찔레 개가 장악하는 순간 치세 정진석 생명에 칼이 들어지는 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시나리오, 그러니까 영화 한 편 찍자면 이런 거죠. 제가 처음부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됐을 때 임기를 더 못 마칠 수 있다. 하지만 임기를 못 마치려면 이제 대통령 또 탄핵을 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탄핵은 지금 국힘은 탄핵할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탄핵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정청래로부터 올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 이제 3분의 2가 넘어야 이게 탄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 메저리티로 정청래 그룹이 움직여줘야,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 탄핵이 돼야 이게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제 국힘이 거기에 조금 힘을 보태면 탄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왜냐하면 정청래가 어떻게 5년을 기다려요? 파파 할아버지 되지 않겠습니까? 5년을? 네. 정청래, 김어준, 문재인 어떻게 5년을 기다려요? 그러니까 단기 승부를 보고 싶어 할 거다. 일단 지금 이제 완전히 장악이 안 됐으니까 지금 이 발톱을 숨기고 있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천권까지 행사하고 그래서 총선을 갖다 승리로 끝나면 그런 거예요. 2028년에 총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청래가 완전히 장악을 해버리고 그러면 아니 30년까지 기다릴 필요가 뭐 있어요? 2년을 왜 기다립니까? 그냥 총선 끝나고 그 힘을 갖고 그냥 탄핵해갖고 자기 대통령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은 탄핵이 쉬운 게 그런 거예요. 정청래가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한마디만 하면 돼. 그냥 다시 어, 재판 시작하자 이렇게 생각하면
지금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있는 게 이재명이잖아. 다시 그 선거법 위반 재판 제기합시다. 이렇게 밀어붙이면 그냥 바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대북 송금 다시 재판 제기하자. 그럼 바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아, 어쨌든 정치파는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정말 한동훈이 이번에 꼭 배치를 달아야 돼.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여러분 꼭 부탁드립니다. 한동훈을 국회로 보내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 한 주간 동안 한통영 방송과 이렇더라 방송 후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4월 20일에서 4월 27일까지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후원해주신 분 한동훈님, 임호수님, MJ님 감사드립니다. 슈퍼챗과 멤버십 후원은 없었고요. 특별히 또 한동훈님께서 5만 원 이렇게 큰 금액을 구독 후원, 기업은행 계좌로 보내주셔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또 잊지 아니하시고 이모수님은 3주 전에 또 멤버십 검사장 등급의 멤버십도 가입해 주셨는데 또 이렇게 기업은행 후원 계좌로 또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MJ님도 또 꾸준히 이렇게 잊지 아니하시고 정말 여러분의 사랑과 또 후원 때문에 이렇게 오늘도 방송을 힘차게 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유시원 상관장님, 그런 큰 그림이 그려져서 총선, 대선, 한동훈이 승리 이끌기 위해서는 미리 국짐, 구구를 내부부터 붕괴시키든지, 신당 창당 통해서 붕괴시키든지, 저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로 신당 창당을 통한 국짐 붕괴 및 총선 승리가 더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신당 창당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국짐에서 뭘 하려면 그게 희석이 돼서 안 돼. 그 뿌리가 깊은데 아무리 뭐 일단은 한동이 장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고 설사 정말 만에 하나 장악이 됐다라고 그래도 그 이 옛날 세력들의 그 잠재적인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시한폭탄을 항상 끌어안고서 갈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판단을 잘해 주시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송이 끝났는데 접속자는 더 늘어났네요. 48분으로 늘어났어요. 어쨌든 예, 구독, 좋아요 50분으로 또 늘어났어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000명 구독자 돌파합시다. 육천생 감독님 감사합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열정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렇게 또 긴 방송에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월요일 저녁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요. 저는 또 변함없이 내일 화요일도 저녁 7시 30분 한동영 정기방송에서 방송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